예, 그러면은 그때 20대인 나에게 뭐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20대에게 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우리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저 20대에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왜 미팅을 한 번도 안 해봤을까, 대학을 가서. 너무 아쉬워요. 지금 이 나이에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심각하게 살았거든요. 대학 들어가서 그 당시 데모가 있었으니까. 데모하고 사회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또 민중신학 이런 거 막 하면서 굉장히 좀 너무 심각하게만 살았던 기억이 나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젊은 시기에 누릴 수 있었던 연애도 좀 많이 해보고 참 뽀뽀를 우리 와이프랑 처음 30살 해봤거든요. TMI, TMI. 예, TMI. 이런 얘기하면 TMI. 안 들릴 건 없죠, 뭐.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많이 했다는 거면 맞잖아.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행복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원하던 공부들을 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렇게 사회생활, 이렇게 좀 사교적인 어떤 만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중에 제가 저는 심리학을 30살이 넘어서 시작했거든요. 먼저 신학을 먼저 하고 나서 했는데, 이 심리학이 그런 치우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다양한 것을 보게 하고, 어떤 풍요로운 삶의 여러 측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한 개인의 다양한 모습들을, 또 깊이들을 이렇게 좀 더 반영해 줄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혹시 심각한 분들이 있다면 심리학이라는 영역에 한번 오셔서 자기의 모습들을 보면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심리학을 좀 그때 일찍 알았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뽀뽀를 하고도 심각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또 뭐야. 그렇지. 아니, 뽀뽀도 안 하고 심각하게 사셨다 그래가지고, 예, 뽀뽀를 하고도 심각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구나. 몰랐어요. 크게 연관성 없을 수 있다. 연관이 없을 수 너무 과대한 이렇게 보편화를 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20대들이 상담을 이렇게 오면 물론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죠. 심각한 문제도 있죠. 근데 20대 때 성인으로 처음 살아보는 삶이기 때문에 충분히 겪을 법한 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20대 들어가서 굉장히 정신이 혼미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처음 겪어보는 일은 너무 많은데 정신이 혼미하니까 자기 생각이 딱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주관이 없는 거거든요. 열등감은 있고 제 경우처럼 엄청나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조금 도와주고 완화시켜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혼미한 상태를 그리고 그 열등감의 어떤 상태를 조금씩 이겨내도록 같이 보조 맞춰서 도와주는 과정이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20대들을 막 이렇게 상담하고 할 때 가끔씩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겪었던 20대에 파트너, 동반자가 좀 나에게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확 자빠질 거 이렇게 조금만 좀 자빠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을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서 이렇게 넘어지는 게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상담이 그것을 너무 아프지 않게 조금 이따가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상담의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저는 20대들에게 상담을 많이 권하고 싶어요. 어떤 유형의 상담이든지 좀 그렇게 경험을 해보면 나 혼자 겪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의 20대에게 그 얘기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내가 내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틀을 조금씩 깨보려고 애썼던 거 참 애썼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그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아마 20대에 들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누구누구의 자녀, 누가 기대하는
나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20대가 되면은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를 조금 알아가고 찾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심리학 또 상담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공부를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나한테도 물어보고 이랬던 것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대 이제 이신 분들도 우리 아이들도 보면 걔네들도 20대인데 갇혀져 있던, 쌓여져 있던 캡슐을 좀 뚫고 나올 수 있는 그걸 열고 나와서 나 스스로한테 또는 이 세상에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상담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들어요. 같은 맥락의 얘기일 것 같긴 한데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기 같아요. 20대. 물론 다른 세대도 뭐 30대도 40대도 뭐 그렇게 나 잘 알아 이건 아니지만 돌아보니까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좀 용기를 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뭔가를 시도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내 스스로가 질문해보는 거 그동안 부모나 사회로부터 요구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물어보는 거 그걸 고민해보는 게 어쩌면 용기 내고 있는 작업일 것 같고요. 또 그런 질문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훨씬 더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해서 유대감 같은 게 좀 형성되면 좀 더 안전하게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함께 이 시기를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20대 중반 이후에 집단 상담을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15회기짜리였는데 마지막 회기에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매 회기 한마디도 못 하겠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막 이랬었는데 그 15회기 끝나는 날 막 떨리는 목소리로 하고 나니까 막 후련하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면서 돌아보니까 그때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작은 시도들이 어쩌면 나를 좀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심리학 상담과 관련 책을 읽으시든 아니면 함께 질문할 친구가 있든 아니면 또 상담 같은 거를 경험해 보면서 꼭 답을 찾는 건 아니어도 그 경험에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근데 그때 나를 이렇게 얘기 쭉 들으면서 떠올려 보니까 두더지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뭔가를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이. 그래서 막 내가 가는 길이 이만큼 있긴 한데 이게 일로 가는지 절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여튼 그렇게 막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내가 내 편이 좀 있었으면 저도 집단 몇 번째 할 땐가 하여튼 말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때 녹음을 해가지고 탁 주더라고. 제 세션 한 거를 딱 주더라고. 이거 다 들어보고 그 중에서 네가 들어보고 뭐가 제일 와닿는지 해보라고. 근데 그걸 들으면서 아 내가 살면서 이렇게 돌아본 적이 별로 없구나. 나에 대해서나 내 환경에 대해서나 그냥 이씨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만들어 왔지 주변을 어플 보거나 혹은 뭐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미 저한테는 물어봐야 별로 믿을 만한 대답도 안 올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쪽에 숨겨놓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요만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생각하지고 뭐 이러고 다녔는데 편이 좀 되는 사람이 있어주는 게 기다려주고 또 물어봐주고 혹은 그렇게 안 했더라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을 것 같아요. 약간 어른으로 친구들 말고 약간 어른으로 조금 내가 뭔가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편이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상담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편들이 이렇게 돼주는 게 아닐까? 저는 우리가 20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대에 이제 부모님이 저도 이제 19 뭐 이런 나이가 있으니까 그 만약에 혹시 이 영상을 부모님들이 보신다면 이 20대 청년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어떤 경험이었으면 하는 바람 플러스 또 조금 조급해질 시기거든요. 사실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뭐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러더라도 참 어른이지만
여유가 없잖아요. 저희도 부모로서 여유가 없고 조급해지는데 20대 시기에 조금 더 그런 기다림이 좀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한테도 어렵고 저희 아이들 지켜보는 거 너무 어렵고 하지만 20대에 더더욱 빨리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랬으면 어떨까라는 바람도 또 동시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안 냅뒀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나 좀 내버려도 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좀 뭐라고 좀 해주지 이렇게. 두더지 비유가 너무 와닿는데요. 딱 나왔는데 여긴 어디? 난 누구?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서 막 또 헤매다가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네. 너무 와닿았어요. 근데 그런 방황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컷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50 넘은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그게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50대에 대한 생각인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50대 되면 50대 되면 너무 많은 거예요. 20대가 뭐 그런 생각 할 필요는 없겠지만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20대 여유를 갖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기회들은 뭐 좀 더 많이 있겠죠. 20대, 30대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작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좀 삶을 찾아가는 것을 기다려주고 쓸데없는 시간 같지만 그 시간들을 지켜봐주고 좀 믿어주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더 자기 삶을 찾아가는데 좀 더 경험이 없으면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아까 박 교수님이 나를 너무 냅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도 막 병리적이지는 않은 청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20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제 20대 초반에 발병률이 정신장애로는 발병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많죠. 근데 20대가 지나서 그것이 초기에 발병했을 때 빨리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대 가면은 그만큼 이제 이것이 또 과정이 힘들고 더 힘들어지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우리 물론 막 이것이 병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딱 판단하기는 누구도 어렵지만 조금 어떤 병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한 어떤 사건으로 주로 이제 20대 때는 연애 사건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으로 이제 너무 막 이제 뭐 어떤 우울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깊어진다 싶으면 빨리 그때는 이제 움직여서 좀 치료의 환경에 놓게 하는 것이 최대한 이 회복 과정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분리가 돼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맞아 나한테 이런 게 좀 필요했지 얘기가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리가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정리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야기하면서 좋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박선영 교수님이 수학과를 2년 하셨다는 거. 예,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깊은 대수학의 깊은 되게 사교계로 수학계로 사교계로. 예.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기라고 하면 대학 들어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 그때 정말 학번을 제가 처음 갖게 돼요. 90101034.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20대만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책임이 별로 없고 그리고 뭔가 시도할 수 있고 이제 뭐 황금기라고 다들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시기를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그 시기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너무 본인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상담 쪽이라는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20대로 돌아가시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대로 상주 그러니까
요즘 이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화낸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아플 만큼 아파서 이제 가고 싶지 않구나. 약간 이런 생각일 것 같고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한테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와서 얘기해라. 뭐든지 간에. 그러다 보면 뭐 적어도 그 감정을 토로할 누군가가 있지는 않겠나. 그러다 보면 그 20대에 최선을 다한 거고 또 그러다 보면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부모님께 그 50대, 40대 중반 정도 되면은 생이 마감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 가야죠. 넘어왔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런 순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파하고 또 살아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싫다. 돌아가는 게 싫으신 거죠? 네. 싫어요. 저도 싫어요. 교수님만 가시는 거예요. 혼자 보내드려. 뽀뽀해야지. 50대인 내가 20대인 나한테 뭔가 얘기해 줄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꽤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0대인 여러분들도 또 어떤 때인 나와 이렇게 때때로 한번 얘기도 나눠볼 수 있고, 예, 뭔가 메시지도 뭐 10살 때인 나를 또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내가 되는 것 같거든요.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여기 계신 다른 교수님들의 또 이야기 같이 경청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러게요. 아직 얘기한다니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얘기. 아니 아까 수학과는 농담이고 아까 이제 유상희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면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하고요. 열등감이 많았던 저로서는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옆에서 야, 뭐 그게 뭐가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안 아픈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느끼면 그건 진짜 아픈 거거든요. 누가 내 아픔을 규정하고 정의 내리고 이제 하게 하지 말고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내가 도움을 받고 이제 주체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내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게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같이 20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치유상담 대학원대학교 오세요. 갑자기? 갑자기? 잘해드리겠습니다. 뭘 잘해드리겠습니다.